굿모닝 마켓입니다.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.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장을 열었고 S&P 500도 5,300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. 과연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까지 이 랠리를 도와줄까요?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 나스닥을 제외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. 다우가 0.34%, S&P 500이 0.11% 상승 마감한 반면 나스닥만 유일하게 0.07% 약보합권 마감했습니다. 하지만 주간이나 월간 성적으로 보면 그 기세가 엄청난데요. 한 달간 나스닥은 무려 9% 넘게 오르면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폭 보였고 4만 선 돌파하면서 마감한 다우 지수도 무려 5%대, S&P 500 지수 6%대 월간 상승폭 보였습니다. 주요 주가 지수가 4월 말부터 4주 연속, 다우 지수 기준으로는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난 4주간 랠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앞서 소장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올해 초 시장을 이끌었던 M7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 한 달간 성적으로는 유틸리티 섹터가 다른 모든 섹터들보다 크게 앞지르는 모습이고요. 그 뒤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. 반면 M7 기업들 중 아마존과 테슬라는 이번 분기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.19% 하락한 반면 애플은 0.02%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엔비디아는 2%대 가까이 하락했습니다. 반면 AMD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딩 컴퓨터 고객을 대상으로 엔비디아 제품과 경쟁할 AMD의 최신 인공지능 칩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1%대 올랐습니다. 구글도 1%대, 아마존은 0.58%대 강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.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는 0.28% 하락했고요. 일라이릴리도 0.15% 약세 보였습니다. 참고로 테슬라는 1.5%대 상승 마감했습니다. 특히 지난주 금요일 원자재 섹터가 크게 올랐는데요.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. 시진핑 정부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구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미분양 주택 구입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발표했는데요.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2.3%로 냉각되면서 2022년 이후 가장 느린 증가율 보였는데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높은 6.7% 증가했습니다. 지금까지 중국의 산업 생산 회복은 수출과 제조업의 개선에 의해 주도됐지만 미국, 유럽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재차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현재 중국은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추고 자국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등 미국 바이든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물건들을 시장에 말 그대로 덤핑, 쏟아붓고 있는데요. 전문가들은 무역 마찰로 인해 수출 중심의 회복 모델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결국 중국은 내수를 키워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어찌됐든 마찰도 불사할 만큼 중국의 경기 회복 의지가 강하다는 소식에 은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동반 랠리 펼쳤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일간으로 원자재 섹터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. 일례로 은 가격은 선물, 현물 모두 11년 만에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30%나 급등했습니다. 유가도 강세 보였습니다. WTI 배럴당 80달러 선 위로 마감이 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. 미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습니다. 2년물은 4.8%대, 벤치마크 10년물도 4.4%대에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. 한편 경기선행지수는 예상치를 0.3%포인트 하회했습니다. 지수만 보면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만 시장은 여전히 아랑곳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.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어질지 혹은 멈출지 결정될 것 같은데요. 더불어 연준의 5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. 과연 연준 내 중론이 무엇일지 의사록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변동성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주는 한 주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.